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승호입니다. 근본 세션은 SKT 누구와 더불어 SKT의 가장 대표적인 AI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SKT의 컴봇에 대해서 김은동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세션은 김은동 팀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데브옵스 기반의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AI 프로젝트를 클라우드 상에서 기획을 하고 계신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해당 세션이 더욱더 관심 있는 세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은동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 팀장님, 말씀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위에서 다수 동접자 처리를 위한 AI 프로덕션 아키텍처 및 저희의 컴봇 사례를 소개하게 된 SK텔레콤의 김훈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AI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에서 컨버제이션 AI 플랫폼 팀 리더를 맡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I MVP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스파크 유저그룹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9개 정도의 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티어에 대해서 저희의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다수 동접자 처리를 위한 AI 프로덕션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왜 클라우드 위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모던 랭귀지를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프로덕션의 페인 포인트입니다. 논문 쓸 때랑 캑을 할 때랑 AI 프로덕션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왼편에 있는 게 논문 쓸 때 혹은 캑을 할 때 주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최고 정확도를 목표로 정교한 모델 주 1회 혹은 1회 정도의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덕션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 혹은 전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신성, 개인화,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가 항상 A/B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앱 프로젝트는 3티어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AI 프로덕트에서는 7 내지 9개 정도의 티어로 구성되는 게 보편적이고요. 저희도 9개 이상의 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모델링 자체는 한 명의 사이언티스트 혹은 개발자가 수주 정도 개발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전체 기간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프로덕션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팀이 수개월에 걸리는 거가 AI 프로덕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티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고 최적화를 함에 있어서 빠르게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실험하고 변경하고 개선해 가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 배포, 야간 배포보다는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서 처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프레미스보다는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벤더 간에 특히 파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벤더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 연동과 보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시작을 할 때 싱글 클라우드로 시작을 하지만 곧이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 아키텍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도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기저에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로서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했고요. 7개 내지 9개 정도 티어 복잡한 환경에서 엔드투엔드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 다양한 기술, 그리고 다양한 티어의 CI/CD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코드형 인프라 관리 같은 것들을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가 가장 근간이 되는 대표 기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쿠버네티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 생태계가 있고요. 마치 8, 9년 전에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을 보는 듯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이거를 모두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100%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애저 위에서 애저 데브옵스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부분을 추상화된 채로 기능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그것과 연동해서 애저 데브옵스가 제공하는 영역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애저 데브옵스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주변에서 애저 레지스트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든지 다른 종류의 파스나 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버플라이나 테라폼 같은 오픈소스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드릴다운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드로서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 IAC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위한 사스도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은 오픈소스 테라폼을 이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향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확장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메이저 3사 클라우드 및 마이너 클라우드도 호환이 가능하게 IAC를 구성할 수 있고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라파나, 데이터독, MySQL, PostgreSQL 등과도 연동이 가능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커스텀 SDK를 이용을 해서 직접 구성도 가능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직접 저희의 코드, 인프라를 구성하는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으로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세션 레이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션 레이어는 웹 와스 레이어에서 처리하는 게 보편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세션을 스토어 레이어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애저에서 제공하는 RDB 파스 중에 저희는 마리아DB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NoSQL 영역에서 애저 코스모스 DB를 사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스토어로서 분산 인메모리 파스인 애저 레디스 캐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의 서빙 레이어로서 네오포제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포제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NoSQL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레코멘데이션의 경우에 마지막 자료 구조가 KNN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저희도 유사하게 인퍼런스의 속도 혹은 탑 N 쿼리를 거리 기반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존재하지 않지만 거기에 가장 적합한 NoSQL로서 네오포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애널리틱스, 대시보드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사스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쿠스토 쿼리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그 개발 코드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쿠스토 쿼리 랭귀지의 한계로 인해서 복잡한 분석 쿼리나 어떤 로직을 넣는데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저에서 마련된 파스를 이용을 한다면 애저 데이터 브릭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비용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 레거시 데이터, 저희 내부에만 존재해야 되는 민감한 데이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하둡, 스팍, 에어플로우 인프라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 대시보드를 위해 그라파나 엘라스틱 서치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저희 SKT에서 개발을 해서 오픈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메타트론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스토어 부분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여기 왼편에 있는 도식을 보시면 피처 스토어를 프로덕션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쿠베플로우 안에 피스트를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피처 스토어를 활용하는 예인데요. 어떤 피처는 2초마다 생성이 되고 어떤 피처는 10초, 어떤 거는 30분, 어떤 거는 1시간 혹은 하루 단위로 피처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놔야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싱을 하기 쉽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스토어입니다. 이것들을 오픈소스 홉스웍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 플링크,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저희도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우버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람다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배치 레이어의 파이프라인과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분을 해서 구현을 했고 그 데이터가 말단에서 합쳐지면서 피처 스토어 형태로 모여져서 그게 온라인 프리딕션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다음으로 MLOps 부분이고요.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FAQ 클래시파이어의 CI/C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MLOps 부분도 마찬가지로 애저 데브옵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포의 상태, 승인 관리 같은 것들을 보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CI/CD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개입되어야 다음 프로세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승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개입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의 어떤 밸리데이션, 디플로이, 모니터링까지도 맞물려서 저희는 애저 머신러닝 모델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오픈소스 진영에서 쿠베플로우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DD 및 QA 레이어입니다. 저희의 사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티어 이상의 복잡한 구조가 백단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AI 프로덕트가 그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3티어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3티어라고 한다면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그 구조에서는 단순하게 그 시작점이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 레벨에 셀레니움 같은 도구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는 그 뒷단에 굉장히 많은 레이어에 복잡한 API 레벨의 복수개의 티어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백엔드 레벨에서 진행되는 API의 인풋과 아웃풋을 레코딩을 하고요. 그거를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부분을 오픈소스 호버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API 및 딥러닝의 인퍼런스를 리그레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애저 데브옵스 내에서 다음과 같이 시각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트레이닝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우버에서 만든 호로보드를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MS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화한 딥스피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오픈소스화한 페어스케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빙 레이어입니다. 사실은 분산 트레이닝보다도 더 어려운 레이어가 이 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고사양의 GPU 도커나 GPU VM을 이용을 해서 한 3대 정도를 액티브 구성을 해놓고 구성을 하는데 수천만 원 이상의 모델 하나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로 동작을 하고 그게 가변적인 처리량이나 응답 속도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문제도 고려를 하여 초저렴한 작은 단위의 vCPU로 인퍼런스를 하는 부분을 구현을 했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로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여기에 나열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모델 압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오픈소스 오닉스 이것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픈소스화한 부분이고요. 오닉스를 활용을 해서 모델 압축이나 최적화를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을 스케일러블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장고나 플라스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패스트 API 및 유비콘을 이용을 해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라우팅, 시큐어, L7 로드 밸런서 영역이고요. 저희의 유즈 케이스는 애저가 제공하는 ARM, 애저 리소스 매니저,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AGIC, 인그레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애저에서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이걸 통해서 부하 분산, URL 라우팅, 웹 방화벽, 보안 연결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도식처럼 저희가 바깥에서 쿠버네티스 바깥에서 애저가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코드로 관리되는 영역들을 자동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ARM을 경유해서 참조해서 유연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프론트 랭귀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폴리글랏을 그 철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6개 정도의 서로 다른 랭귀지를 쓰고 있는데요. 백엔드에서는 고랭, 그다음에 프론트에서는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가 그 복수 랭귀지 중에서 가장 궁합이 좋았던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쿠버네티스의 복잡한 MSA의 단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GraphQL도 활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뭐 프로토버프, gRPC, 그리고 원격 리소스 임포트,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의 자료 구조형, 자료형 같은 것들을 헤더 부분에 배포를 해서 런타임에 에러 날 수 있는 부분을 컴파일 타임에 발견한다든지 그 원격 리모트 참조를 건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쿠버네티스와 궁합이 맞았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C샵의 WCF 같은 거 혹은 뭐 자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SOAP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장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쿠버네티스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젝션 같은 거를 할 때 프로그래밍적인 코드를 넣을 수 없는 XML 코드 같은 걸로 인젝션을 처리를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랑 궁합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AI 프로덕트에서 게륵 같은 언어가 사실 파이썬인데요. 대부분 모델러들이 생산해내는 언어가 파이썬인데 파이썬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440개 정도의 언어별 프레임워크들의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1등이 러스트로 만들어진 건데 1등을 100으로 봤을 때 플라스크가 한 10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장고가 50분의 1 정도의 굉장히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블로그도 했던 내용인데요. 4개의 작은 저렴한 CPU 10개 도커가 클라우드 위에서 딥러닝 인퍼런스를 1만 TPS 구현해보는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블로그로 공유를 했던 적이 있고 스피킹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할 때 주요 어떤 요소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ASGI, 패스트 API, 그리고 뭐 코틀리든이라든지 판다스를 걷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GitOps입니다. 그 DevOps에서 관리되는 많은 이슈나 위키나 배포 상태 관리를 저희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Git과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이 안에서 승인도 해주는 것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은 VS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젯프리는 안 되고 VS 코드는 되는 영역들이 이런 영역들이고요. 데브 컨테이너 영역이고 이렇게 복잡한 환경들을 로컬에서 라인 단위로 디버깅을 하고 로그를 원격으로 쿠버네티스 팟에 붙어서 로그를 스트리밍으로 커넥션해서 내 주변에 있는 티어의 로그까지 같이 보고자 할 때 VS 코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절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모델 결과물들은 저희가 GitHub의 코버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픈이 됐고 그리고 코어 GPT-2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어 GPT-3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저희 컨버 프로젝트의 백오피스 부분입니다. 그 사실 AI 프로젝트를 하면 실제 프론트에서는 API 레벨로 제공이 되더라도 백오피스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UI가 휴먼 인더 루프, AI 사이클 원순환 구조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백오피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컨버 봇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의 백오피스가 준비가 되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로 만든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캔버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위즈익 기반으로 그 비즈니스 현업 부분들이 봇을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 캔버스 화면이고요. 왼편에서 봇과 대화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
내가 그린 어떤 플로우가 시각화돼서 어떤 단계와 어떤 로직으로 빠져서 최종적으로 어떤 답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 일반적인 웹보다는 어떤 리액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에 저희가 기술을 선정하고 언어를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가장 궁합이 좋았던 기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장표이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찾은 아키텍처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청활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티어가 많다 보니까 최적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최적화를 함에 있어서 실험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콜, 그리고 우리의 모델에 맞는 어떤 가장 옵티마이즈된 아키텍처나 구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가장 빠르고 손쉽고 안전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위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그런 아키텍처를 세워봤고요. 그리고 이를 서포트하는 유연한 시스템과 인프라, 개발 프로세스, 도구 그리고 이에 적합한 언어와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AI 프로덕트를 성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장표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컨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MLOps, DevOps를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위에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및 문화, 개발 문화에 정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년 이상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제가 데브옵스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이 실제 경험하신 사례를 듣는 건 진짜 처음이어서 저에게도 좀 뜻깊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개발자들도 이 데브옵스 환경의 가속화도 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반적인 프로젝트와 달리 AI 프로젝트는 티어가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굉장히 트라이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 트라이얼을 많이 하고 오픈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이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리얼월드 데이터가 인입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오픈 이후에 운영 중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연한 아키텍처가 필수인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변화고 새로운 기술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한 번은 딛고 넘어서야 성공적인 AI 프로덕트를 우리의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아마도 AI 프로젝트를 고민하신다면은 결국엔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해서 함께 가야지만 아마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김은동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